혹시 오신 분 중에 신분증 안 주신 분 계세요? 모처럼 붐비는 경로당. 이 동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하려는 건데요. 아버지 결핵 걸린 적 있으세요? 안 걸렸어요. 약 드시는 거 지금 주세요. 국내에는 결핵이 거의 사라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아, 네. 결핵은 점점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 아직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1위입니다. 더불어 65세 이상 노인은 결핵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결핵 검진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핵 환자의 확산을 막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염성이 있는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겁니다. 아직 다시 찍고 아직 결과 보느라고 안 가셔서 그래서 가래나 이런 거. 이때 1차적으로 결핵을 발견하기 위한 검사가 흉부 X선 촬영인데요. 자, 숨 쉬시고. 그런데 이건 뭔가요? 네. 이 옆에 있는 이 기기가 오늘 흉부 엑스레이 찍는 기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흉부를 엑스레이 기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던 엑스레이 기기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딕하고 착각으로 하더라고요. 성인 남성 손바닥 2개 크기만한 이 기기가 흉부 X선을 촬영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거 무게도 상당히 가벼울 것 같은데요. 네, 전체 무게를 합쳐도 3kg이 채 안 됩니다. 겉모양은 좀 달라도 검사 방법은 똑같습니다. 안내에 따라 검사 장비 앞에 앉은 후 지시에 따라 호흡과 자세를 유지하면 되는데요. 아버님 그대로 숨 들이마시고 숨을 딱 참으셔요. 소요되는 시간은 1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자, 되셨어요. 그런데 방사선 피폭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보셨겠지만 그 간이형 칸막이나 나치마만 착용하고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일반 엑스레이 흉부 촬영과 비교해서 방사선 발생량이 얼마나 적은 건가요? 우리가 흔히 보는 병원에서 보는 엑스레이보다 한 10배 정도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의 한 전문 기업이 개발한 이 휴대용 엑스레이 기기는 무게가 가볍고 별도의 차폐 시설이 필요 없는 게 장점입니다. 과거에는 어르신들이 병원에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검진 버스에 올라서 이제 X선 사진 촬영으로 결핵 검진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휴대용 장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경로당 때로는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집까지 찾아가서 검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병원을 가서 검진을 받아야 되는 어르신들을 저희가 찾아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결핵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고 특히 필요한 분들에게 찾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휴대용 장비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동형 엑스레이 기기는 이미 세계 각국에서 뜨거운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전시장을 가면 저희 장비들을 보기 위해서 진짜 한 100여 명이 이렇게 줄을 서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저희 장비를 사기 위해서 싸웁니다. 한강 앞에서. 그런데 그간 이동형 엑스레이 기기의 국내 활용과 시판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관련 기준이 전무해서입니다. 아예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사실 엑스레이 장비라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병원 내에서 사용해야 된다. 차폐 시설이 있는 그런 기준이 있고, 어느 기준, 접촉폭이 어느 정도 되는 기준에서는 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직 기준이 없습니다.
장비 사용 기준이 없다 보니 병원 밖에서 활용하는 것도 불가능했는데요. 기술이 안전하게 개발됐음에도 낡은 규제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엔 임시 허가도 못 받으셨을 때는 나갈 수도 없었지만. 정말 뭐 어디 개발을 다 해놓고도 실제 쓸 수는 없었던 상황이지 네, 않습니까? 그죠. 제가 산업부에서 거의 지원하는, 그때 당시 산업부나 중기청이었죠. 질문 중기부지만. 그때 지원 과제는 저희가 다 거의 지원을 받고 했었거든요. 국가에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인지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기술이 좋다라고 인정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과제로도 진행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이게 판매를 하려고 보니 그런 제재들이 있었던 거죠. 정부는 저성량 이동용 엑스레이 사용 기준을 마련해 현장 활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병원 밖 이동용 방사선 장비 사용 기준이 없으나 간소화 기준을 신속히 마련하여 조서 상간 지역 등 의료 취약계층의 응급 상황 대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고가 많은 군부대, 재난 현장 같이 빠른 진단과 처치가 필요한 야외 외에도 경제력과 활동성을 이유로 병원 방문이 힘들었던 이들도 지금보다 훨씬 쉽게 엑스레이 촬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노인네들이 병원 가기도 힘든데 병원 엑스레이 한번 찍으러 간다 그러면 예전에 촬영 시간도 되게 기다리고 하면 오래 걸렸잖아요. 힘들죠. 접수해야죠. 기다려야죠. 편한 것도 편한 것이고 국민 보건생활이 지금 보건복지가 어느 정도 향상됐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지난달 발표된 167건의 민생규제 혁신 과제들은 이처럼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과정 외에도 167건의 민생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각 부처 공무원들은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옵니다. 일례로 11월 한 달간 각 부처의 장차관과 실국장 등은 총 1064회의 현장 방문을 통해 민생 현안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장차관님 가신다? 그럼 먼저 가서 만나봐야 되고 들어봐야 되고 그 이후에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실제적인 내용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간부급보다 한 2~3배는 더 많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분주한 현장 일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소신이자 정부 초기 때부터 강조해온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정책을 위반하거나 결정을 할 때 탁상 공론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기 현장을 모르는 상태에서 정책을 위반하고 결정하는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 보면은 정책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현장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만들자. 바로 우문현답이라는 원칙하에서 저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문현답, 바로 현장을 파고들어 현장의 시각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혜를 찾는다는 건데요.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탈상행정식의 발상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위반을 매우 경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 실생활에 직결된 민생 문제는 특히나 삶의 현장을 제때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민생규제 혁신은 2024년에도 계속됩니다.